이른바 친윤 반장, 전당대회 출마로 마음을 굳힌 나경원 전 의원이 세운 선거 전략이라는 분석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장제원 의원으로 대표되는 윤핵관과는 확실하게 각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해임도 윤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 정보 전달 과정에서 왜곡이 있을 거란 주장을 폈죠. 하지만 대통령실은 조금 전 반박을 하는 그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보수의 뿌리라며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을 잇따라 참배했죠. 오늘은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았는데요. 사실상 당권 도전의 뜻을 굳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출마할 사람이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대통령 그 묘지를 참배하러 가지는 않죠. 대구가 이제 보수의 본산 아닙니까? 예. 그런 거 보면 출마 수순이 아닐까. 나 전 의원 측도 출마 선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혹여나 누가 될까 고심 중이라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그 국익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고생하시는데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좀 마땅치 않다. 이건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출마 선언을 늦추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공교롭게 그게 이제 설 연휴하고 이제 귀국 날짜하고 맞아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 전 의원의 이런 행보가 오히려 용산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대통령실에서 보면 뭐 자꾸 뭔가를 협상하려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이미 정부직은 사라졌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이제 할 일은 당에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대표 출마 거의 외통수예요. 이미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도 계속 간본다. 이제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대통령을 언급하며 간을 본다라 나 전 의원 입장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윤까지는 아니더라도 멀윤으론 남아야 전당대회에서 승산이 있겠죠. 나 전 의원께서 출마하신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애정은 계속 표현할 수뿐이 없지 않을까. 애정은 계속 표현할 것이다. 예. 당원들의 그 선택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반윤 우두머리라는 딱지 붙이기에 발끈하고 나선 이유기도 합니다. 반윤 우두머리요? 저는 사실은 죽었다 깨도 반윤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찾아온 정권입니까? 저는 정권을 다시는 빼앗겨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친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왜 비주류인 반윤이냐? 억울함도 있었겠지만 말입니다. 그분이 이제 정치 한 25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정치 인생 내내 주류이거나 주류 호소인이었지 한 번도 이제 비주류에 서거나 비주류를 자처한 적이 없어요. 나 전 의원이 애써봤자 윤 대통령의 해임 결정으로 이미 눈밖에 났다는 지적도 있죠. 나 전 의원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마에 나섰습니다. 해임 결정을 내리기까지 자신의 부족함도 있었겠지만 전달 과정에 왜곡도 있었다고 본다는 겁니다. 일부 참모들이 중간에서 이간질을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른바 윤핵관을 겨냥한 듯 싶습니다. 윤 정부 성공을 위한 친윤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자꾸만 그들끼리의 친윤, 배제하는 친윤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나 전 의원 반윤핵관 노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반윤 우두머리라는 벼로를 붙여준 장제원 의원을 타깃으로 삼았는데요. 반장 연대론을 띄웠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새카만 정치 후배 아닙니까? 나경원 전 대표에 비하면 들어온 거라든가 위상이야 지금 장제원 의원의 독보적인 위상이 있습니다만 지금 반장 연대가 새로 결성됐다는 거 아닙니까? 장제원 의원을 반대하는 모임. 제2의 진박 간별사 아니냐? 역으로 딱지를 붙이는데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반장년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장제원 의원이 해도 너무 나갔다. 이런 당내 분위기나 반응이 있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정진석 위원장이 좀 자중해라는 메시지를 냈겠어요.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저렇게 하면 결국 정치적으로 나경원 의원을 결과적으로 키워주는 효과를 가져올 텐데 굳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김찍장, 김기현 찍으면 장제원이 된다. 안철수 의원 측도 거들고 나섰죠. 장제원 의원이 굉장히 앞장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거 김장연대라고 하는 게 따지고 보면은 김기현 후보를 찍으면 장제원 의원이 다 하는 거 아니야? 장 의원을 향한 공세의 불똥, 김기현 의원에게 고스란히 튀었는데요. 좀 장제원 의원하고 직접 통화를 하면서 약간의 좀 불편한 다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가만히 있어라. 그랬더니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나한테 지금 그런 소리를 하냐. 김 의원, 김장연대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김장연대란 말은 이미 벌써 다 철질한 것이니까요. 그런 용어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라서. 5월까진 간다던 김장김치. 김치 냉장고가 고장이 난 걸까요? 벌써 쉬었나 봅니다. 김장연대라고 들어보셨죠? 뭐 3월 되면 쉴 텐데요. 김치를 잘 숙성시켜주고 3월이 아니라 4월, 5월 되더라도 맛있게 만들어주는 김치 냉장고가 있는데. 김기현 의원께서 이미 김치 냉장고 사놓으셨다고 그러셨는데 참 안타깝네요. 1월도 채 지내기 전에 쉰 김장김치. 그렇다고 버릴 순 없는 노릇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좀 철지는 김장연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와서 숨기고 싶으신가 봅니다. 근데 숨긴다고 숨겨질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기현 의원, 그렇지 않아도 같은 친윤계에서조차 누가 배추냐는 이야기까지 들어야 했죠. 김장연대 하니까 누가 배추냐. 그러니까 주역이 누구냐. 주인공은 바로 나다. 어대현을 외치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우리 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기현에 대한 선전을 중심으로 해서 김기현에 대한 장점을 말씀드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레이스를 펼쳐나갈 것입니다. 어차피 김기현이가 대표가 될 것이다 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눈에 띄게 상승한 지지율에 자신감을 얻은 듯한데요.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29.2%가 당대표로 김 의원을 꼽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아직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다기엔 조금 부족한데요.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결국 결선 투표로 우열을 가려야 합니다.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이분이 지금 상위 여론조사 보면 상위 이제 3등까지인데 이 중에서 이제 두 분이 올라가게 되면 누가 더 확장성이 있나 이게 아마 당대표를 결정짓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 같아요. 1차 투표에서는 제가 봐도 김기현 후보가 1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워낙 조직력이 세니까. 근데 이게 딱 2명이 치르는 결선 투표의 결과는 누가 이길지 저는 당최 모르겠어요. 전에 지금 선거 구도를 보면 완전 친윤이라고 공인된 후보 1명과 다수의 그렇지 않은 후보들의 구도거든요. 교회 확장성, 지금까진 김나안 3인방 가운데 안 의원이 가장 앞선 듯 싶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둘 다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시민들이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당원들이 아시고 계십니다. 정말로 수도권에서 누가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 그리고 또 특히 수도권에서 중도와 2030의 표를 가져올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판단이 바로 그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안 의원과 나 전 의원이 느슨하게라도 서로 손을 잡는다면 김 의원 입장에선 결선 투표에서 더 힘들어지겠죠. 이미 수도권 연대론이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내년 총선 승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도권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영남과 호남이 어느 정도 구도가 짜여져 있고 결국은 승부는 수도권에서 납니다.
수도권 연대, 다시 말해 반김 연대론에 김 의원은 짐짓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나경원, 윤상현, 안철수 반 김기현 연대에 나오겠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이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확실히 1등이라는 것을 다 인지하기 시작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속마음도 같을까요? 정치권에선 친윤계에서 반김연대 핵심 구리인 나전원의 출마를 결사적으로 막을 거란 전망도 있죠. 설령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상처를 크게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이 됐다. 언론에 슬쩍 흘려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보도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많이 스크래치 상처가 나면서 결국 김기현 후보를 못 이기고 상처뿐인 패배로 귀결되지 않겠는가. 나경원 의원은 상당히 부도덕한 사람이에요. 도덕적이지 않아요. 정치인으로서 부자격이에요. 이러한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거겠죠. 다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사검증의 내용을 당내 선거판에 활용한다. 그거를 뭐 언론에 흘려서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공작 정치고 정치 공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나경원 의원이 꺼려하고 우려하는 대목이 저거라면은 저는 과감하게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주도해서 정치 공작한다는 얘기잖아요. 친윤에서 반윤, 진윤에서 멀윤까지 당권 경쟁이 이른바 윤심을 중심으로 오르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쓴소리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국내임 윤희숙 전 의원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지금 전당대회 본질은 이거잖아요. 지금 여당의 대표로서 내가 뭘 할 거다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누구를 알거든, 내가 누구랑 친하거든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면 절대 금전 거래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대충 사기꾼이에요.